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일정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GS 김동영 위원님. 예, 실적이 예상대로 잘 안 나왔고요. 유가 급락에 따라서 재고평가 손실이 거의 9천억 가까이 잡히면서 GS 칼텍스가 1조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GS 영업이익은 이제 살짝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민자발전 계열사들은 S&P가 기본적으로 YOY 25% 빠졌기 때문에 낮아진 것에다 덧붙여서 일시적인 요인들도 좀 있었는데요. GS EPS가 REC를 연간 400억에서 500억 정도 판매 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분기별로 이분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적게 잡힌 부분이 있고, GS ENR은 석탄 조정 개수가 좀 요게 통제 불능 변수인데 좀 안 좋게 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나와야 할 것보다 민자발전사들은 좀 안 좋게 나왔고, 반면에 GS 리테일이 실적 발표한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일정 부분 상쇄를 했습니다. 2분기에는 재고평가 손실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리테일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고, 민자발전 계열사들 이런 일회성 요인들 해소가 되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숫자는 확실히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여타 정유사하고 그래도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지주회사로서의 사업 포트폴리오 효과이고요. 정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석유화학 쪽 계속 확장하고 있고, 민자발전사 그리고 GS 리테일 수익성 개선이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년 12월 달에 허태수 회장 취임을 했고, 이분이 GS 리테일에서 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성과를 일정 부분 낸 분이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율 54%여서 일단 바이 의견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일정 관계로 하나시스템 최진명 위원입니다. 네, 하나시스템 1분기 실적이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 기존 8,200원에서 만원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타겟 퍼를 13.5배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간 이제 방산 글로벌 평균 퍼가 14배에서 16배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한화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방산회사들이 모두 코로나 사태에 크게 영향 없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 2,8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한 2,500억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 캐티브 쪽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지 않겠나,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반영했습니다만 영향 없이 잘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 수준은 제가 기존에 추정을 한 거에 일치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회사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 영향 없이 계속 성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 쪽은 국방 예산에 대한 삭감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방산업이기 때문에 특성상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은 더 잘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ICT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열 회사로부터 보험코어 솔루션을 최근 4월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2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1분기 대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정치의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어서 해외 기업도 좀 발행된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셰니에르 에너지고요. 티커가 LNG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최다 보유 기업이고요. 이 회사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가스 수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만 보면 특징이 이익이 크게 감소할 걸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상을 했는데 충분히 장기 계약이나 이제 파생 계약을 통해서 해지를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막상 이익은 오히려 잘 나왔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2분기나 이후 분기에도 이런 해지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만은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충분히 연간 실적은 좋은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출하량 쪽에 저는 좀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은 2월까지 우리가 숫자가 집계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수출량이 이렇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가스 수요의 위축은 석유 수요의 위축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채권 ETF 전병헌 홍석우 위원입니다. 네, 채권 ETF 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는 지난달부터 해서 연준이 대응하고 있는 자산군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는 미국 지방채 시장과 미국 펄른엔젤 마켓을 주로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기존에 국채를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채에서 다른 대안으로 투자할 만한 게 뭐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 지방채가 지난달에 큰 폭의 3월달에 약세를 보이면서 절대금리 레벨 자체가 미국 국채가 뭐 0.7%라고 치면 한 1.5%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장에 저희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국채랑 마찬가지로 지방채도 발행량이 많이 늘어서 금리가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미국 지방채는 쉽게 말해서 미국 고소득자의 브라질 채권이기 때문에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행 러시가 지나가고 나면 고액 자산가들이 충분히 뮤니를 주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중립으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 투자 기회를 보자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펄른엔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채 쪽에서는 이번 달에 펄른엔젤 ETF를 다뤘고요. 그 4월 달에 연준이 이제 펄른엔젤 일부에게도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펄른엔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자 등급에서 이제 투기 등급으로 등급이 하향된 기업들을 말을 하고요. 대표적인 ETF로는 ANGL, 엔젤하고 FALN, 펄른 이렇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두 가지 티커가 있습니다. 둘의 근데 이제 저희는 ANGL이 단기적으로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둘의 가장 큰 차이는 ANGL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캡이 10%고 이제 FALN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캡이 이제 3%인데요. 그 펄른엔젤 투자 전략의 핵심이 이제 신규 펄른엔젤을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ANGL처럼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한도가 커가지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신규 종목을 담을 수 있는 ANGL이 단기적으로 FALN에 비해서 이제 좀 아웃퍼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발표해 주세요. 자동차 산업 대신 발표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발표되었는데요. 중국 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성장세로 전환되지는 못했지만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어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142만 9천 대 기록했습니다. 다만 현대 기아차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판매 회복세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회복이 다소 더딘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델 3의 4월 판매량은 3,635대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 10,000대가 넘게 판매된 것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요한 원인으로는 가격 정책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구매 보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연장, 상해 테슬라 기가팩토리 가동 본격화 등을 비롯하여 중국 전기차 시장의 장기 성장 모멘텀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항공운송산업 정현승 위원. 네, 4월 수송 실적 나왔고요. 뭐 국제선이 98% 정도 감소했으니까 거의 운항 중단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간 내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동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 밸류에이션 재수 할인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뭐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뭐 유상증자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주가치 희석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덴티움 나관준 의원입니다. 네, 덴티움 1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1분기 연결 매출액 408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 대비 매출액은 하회했으나 영업이익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부문별로 살펴보면 내수 전체 매출액이 149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 중 내수 임플란트가 1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서 내수 전체 매출액을 110억 원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우려했던 것에 비해는 이제 코로나19가 내수에 미친 영향이 기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수 매출액은 이제 분기 대비로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 매출액은 258억 원으로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중국 쪽 매출액이 91억 원으로 예상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들어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영업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국내와 중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 인도를 포함한 기타 지역 매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2분기부터는 매출 비중이 큰 국내와 중국에서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어서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및 중국에서 이연 수요 효과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저 차트 보면 바닥에서 지금 한 50% 정도 올라왔잖아요. 사실 뭐 대부분 종목 다 뭐 더블 가까이 올라왔는데 왜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반등 탄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매출 성장은 지속해서 잘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은 잘 나왔는데 수익성이 기존의 20%에서 30% 수익성을 보이던 종목이 이제 10%대로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부터는 이 OP단에서의 이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어서 이제 반등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익성이 훼손이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공장이라든지 베트남 공장에 대한 투자도 완료가 됐고 이제 장비 매출에 대한 프로모션도 이제 끝이 나서 수익성이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기대한 만큼 이제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공장 가동되고 베트남 쪽 가동되면은 매출 원가단에서 원가 개선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 향후 OP단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할지 이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포스코 변종만 위원입니다. 네, 어제 포스코 주가는 국내에서 2% 빠졌는데 ADR이 5% 빠졌어요. 그래서 배당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현금 배당으로 1분기에 1,500원 공시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9년 1분기는 2,000원이었고요. 그 아래쪽에 그 그림 한번 봐주시면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이제 배당 지급했던 내역들이 있는데 2018년에 보시면 뭐 1분기 1,500원 줬지만 2분기 1,500원, 3분기 2,000원 줬고 연말에 5,000원 줘서 이제 10,000원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10,000원을 하회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엔 좀 이른 시기이긴 한데 어쨌든 배당금을 좀 탄력적으로 실적에 따라 좀 대응하려고 하는 준비는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배당 수익률이 5%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낮춘다는 거는 이제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그널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자사주 매입은 1조를 이제 내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서 주가 하방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경영진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의지는 되게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 배당이 10,000원을 현재까지 유지를 하지만 이후에 이제 실적에 따라서는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전망을 좀 해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양회도 이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 좀 올라오고 뭐 코로나 좀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고 경제활동 복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좀 단기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6월 달이 되면 또 이제 여름철 비수기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단기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아직도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리츠 홍지환 의원입니다. 네, 리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중립 의견 가지고 있고요. 좀 미국 특수형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리츠 지수 보시면은 한 1.6% 정도 올랐는데 초반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지표 안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그 후반부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미국 중심으로 좀 잘 나오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3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이제 미국 리츠 종목들이 약 70% 정도가 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지금 특징을 보시면은 그림 1번의 차트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130개 종목 중에 대부분을 정리를 한 차트인데 사실 1분기 실적보다도 같이 발표하는 4월 임대료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보시면은 지금 호텔, 리테일이란 뭐 일부 스몰캡 종목들 제외하고 대부분 다 4월 임대료를 잘 받고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임대료 파업 같은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주거용에 대한 리츠도 우려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배당 삭감이나 취소를 발표한 리스트를 정리를 해놨고요. 보시면 이번 주에는 4종목들이 이제 배당 삭감을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섹터별로 호텔이나 리테일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 시가총액 보시면은 대부분 좀 중소형 리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삭감 발표를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임대 수익의 안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나 셀타워 같은 특수형에 좀 압축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원자재 전성훈 의원입니다. 네, 최근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생산량 감소 전망 속에서 매도 청산이 출회되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장기 저유가 기조 전망 하에서 에너지 업스트림 기업들의 신규 투자 위축은 향후에도 천연가스 가격 회복세를 지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세가 가격의 고질적인 하락 리스크였는데요.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천연가스는 가스전뿐만 아니라 석유 생산의 부산물로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부산물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전체 생산량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미 낮아진 미국 가스 시추 공수와 급감하고 있는 원유 시추 공수를 감안하면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세는 자연스럽게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WTI 가격을 4분기 평균 약 4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석유 기업들의 신규 유정 BEP는 약 50달러 수준이고요. 50달러 미만의 WTI 가격대 레벨에서는 미국 시추 공수 급증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말까지 저점을 높이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투자 ETF는 4페이지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